네, 이번엔 기업 분석 코너입니다. 교보증권 스몰캡팀 심상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기업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좀 성장성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 이지웰페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지웰페어요. 네,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만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지웰페어는 선택적 복지라는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선택적 복지요? 네, 네. 무슨 말입니까? 우선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아니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공무원이시라면 다 100% 거의 아실 것 같고요.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회사에서 명절 때 지급하는 명절 때 지급하는 네. 그런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복지 혜택을 이제 정해진 복지 한도 내에서 허용 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한도를 부여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좀 가는 그런 복지 시장을 말합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부여한, 개인마다의 부여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리고 허용 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복지 제도를 말하고, 이러한 허용 업종은 대부분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외식이라든가 문화레저, 그리고 스포츠 상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복지 시장에서 이지웰페어는 시장 점유율 50% 가까이 차지하는 1위 기업이고, 그 외에 3개 회사가 나머지 15%에서 20% 시장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택적 복지라는 시장은 2010년도 초에 복지 예산이 1.2조 원에서 2012년도에는 1.7조 원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 같은 기간에 이지웰페어의 시장 점유율은 40%에서 50% 가까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적 복지의 미도입률은 아직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2000년대 중반에 공공기관에서 법적으로 선택적 복지가 채용이 되면서 현재는 대부분 채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자연성장이 한 6% 정도의 성장은 공공기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2010년도에 복지 위탁 자산이 한 3,600억 원 규모에서 2013년도에는 7,300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100% 넘게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2011년에 삼성그룹에서 선택적 복지를 채용을 했다라는 면에서도 큰 폭으로 성장한 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좀 민간 기업의 도입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미도입률은 100대 기업 이내에서도 아직 47%, 그리고 100에서 200위권 이내 기업에서는 미도입률이 58%로 높기 때문에 여전히 민간 기업의 도입률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때 그 고용 창출이나 이 노령층의 그 고용을 좀 늘리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여 이 대가를 복지 카드 내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연관성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저희 회사는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간 직급별로 100만 원이다 기준이라고 하면 그 사용 내에서 이제 여행 상품이라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니면 일종의 신용공유? 뭐라고 하여튼 이해는 대충 어슴수하게 되는데. 자, 선택적인 복지. 자, 온라인 쇼핑의 그 성장 수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 복지 카드를 지급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앞서 이제 허용된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포츠 상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 매장 가서 의류나 신발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이지웰페어가 각 기업마다 이 온라인 복지몰을 만들어주고, 그 온라인 복지몰에서도 역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 좀 더 낮은 가격에 좀 거래된다면 역시 온라인 쇼핑으로 좀 상품이 전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지웰페어의 수익 구조는 매출 구조는 온라인 몰에서의 사용 금액의 10%를 가맹점에 수취를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만 카드사에 수취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위탁 재산의 8,300억 원 규모
가운데 온라인 쇼핑 사용 금액이 1,830억 원은 20%에 불과했지만 이 20%가 전체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선택적 복지 사용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늘린다면 회사의 성장이 나타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은 모두 주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지웰페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서 허용된 업종이라는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온라인 쇼핑의 성향이 고객 성향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복지몰 내에서 팀원 제휴사를 오픈했고 그리고 GS 홈쇼핑과 롯데 면세점도 역시 제휴사를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제휴 콘텐츠가 확보되면서 관련 매출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13년도 12월 27일 날 신규 상장을 한 이지웰페어, 이 선택적인 복지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은 향후 실적 전망, 그다음 주가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매출은 325억 원의 영업이익 한 45억 정도 이고 올해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과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은 올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에 따른 비용 그리고 사업 확장,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 증가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 올해는 37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의 영업이익은 73억 원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영업이익 100억 원 이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빠르게 상승을 해서 역시 부담스럽다고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지웰페어가 하는 사업 영역이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향후 이제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적 상승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실적 증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지만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웰페어 공부해 봤는데요. 복지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라는 키워드를 같이 연관시켜서 조금 더 공부를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몰캡 팀의 심상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